병원이 제 집처럼 편하다는 이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다는 63살의 김혜경 씨. 스스로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부를 정도로 안 아픈 곳이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비만율이 굉장히 높으세요. 근육은 없고, 그리고 체지방량이 너무 많거든요. 심한 과체중이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게 1kg예요. 이걸로 한 10몇 덩어리는 몸에서 빼내야.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런데 너무 이제 근육이 없다 보니까 지방 빼기가 힘드신 지금 상태세요. 150cm의 작은 키에 66kg이 넘는 경혜 씨. 복부 비만의 기준으로 삼는 허리 둘레가 100cm에 달했고요. 체지방률은 50%가 넘습니다. 제가 인바디 결과랑 그다음에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네네. 굉장히 비만도 심하시고 체지방률이 너무 높아서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세요. 운동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하시면 진짜 큰일 나세요. 예, 이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그 정도예요? 예, 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연신 운동을 강조하는 의사의 말이 답답하기만 하다는 그녀. 심장이 안 좋고 조금만 운동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운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병원 갔더니 지금 심장약을 먹고 있거든요. 운동하다가도 숨이 차면 무조건 쉬래요.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랍니다. 두 무릎에 선명히 남은 수술 자국도 그 이유 중 하나라는데요. 수술을 했어도 다리가 아직 욱신욱신거리고 아직 힘들어요, 걷기가. 그래가지고 남들은 들고 이렇게 막 뛰고 그러는데 빨리빨리도 못 걷고 뛰지도 못해요. 저는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운동을 자꾸 해라는데 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도 그게 자꾸 안 되고 걷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는 네, 답답해요. 뱃살이 늘어나는 만큼 먹는 약도 많아져 매일 챙겨야 하는 약이 산더미입니다. 이건 아침에 먹는 르마티스 약이고요. 신경과 약, 눈 떨려가지고 신경과 약이에요, 요거는. 비뇨기과 약이고요, 요건 비뇨기과 약이요. 다리 찌니까 합병증이 장로도 오고 혈압도 오고 고지혈증도 오고 그다음에 심장도 오고 다리도 오고 그다음에 고관절에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것 좀 얼른 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애경 씨에게 다이어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따라주지 않는 몸 때문에 운동은 할 수 없지만 살만큼은 꼭 빼야 하기에 그녀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식단 조절. 활동량이 적으니 먹는 양도 줄인 건데요. 밥도 국도 최소한의 양만 먹고 있답니다. 이상한 건 이렇게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오히려 체중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데요. 통닭이나 순대나 떡볶이나 그런 걸 아예 입도 안 대고 그냥 가정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살이 두끼 먹는데도 조금씩 두끼 먹는데도 그게 살이 안 빠지고 그러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더라고요, 보니까. 살찌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살이 안 빠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일단 먹는 걸 줄이거든요. 10개 먹던 걸 7, 8개만 먹는다. 이게 아니라 아예 한 2, 3개로 확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걸 줄이면 당연히 처음엔 살이 빠지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요, 들어오던 영양분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이걸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또 섭취한 영양분을 필요 이상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해왔던 애경 씨.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고 지금의 몸이 됐다는데요. 건강을 위해 살을 빼야 하지만 운동은 힘들고 먹는 걸 줄여도 소용이 없었기에 애경 씨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살 빠지는 약을 지어 먹은 건데요. 처음엔 원하던 대로 체중이 줄어 꽤나 만족스러웠다는 그녀.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염증 같은 게 없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오줌이 요만큼 나오고 안 나오고 또 조금 있다 요만큼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약사한테 갔더니 약사가 먹지 말라래더라고요. 지긋지긋한 약들과 이별하려면 살부터 빼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는 그녀. 애경 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배불리 먹고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살이 잘 찌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니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또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60세까지 잘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식단 제한인데요. 식단 제한은 음식을 적게 먹음으로써 체중 감량을 유도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초 대사량을 낮춰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언제 또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방의 형태로 몸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지방이 쌓이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 속에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장 속으로 유입된 당은 소장에서 분해되어 혈액에 흡수되는데요. 혈액 속에 너무 많은 당이 유입되면 에너지로 전환되고 남은 당이 간으로 보내져 지방 성분으로 몸에 축적됩니다. 이렇게 섭취한 당이 체지방으로 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영양소가 체지방으로 축적될 경우 살을 빼기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음식 섭취 후 30분부터는 소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찐 살, 그러니까 장기 사이사이에 낀 내장 지방을 없앤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요. 내장 지방을 없애기 위해선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를 늘려야 합니다. 지방을 없애려면 지방을 늘려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우리 몸속에는 두 가지의 지방이 있습니다. 바로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색 지방은 이 사용하고 남은 열량을 중성 지방의 형태로 저장해서 비만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열을 내는 역할을 하죠. 사람의 몸에는 나쁜 지방과 착한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지방인데요. 생명 유지에 필요하긴 하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비만이나 당뇨병 등을 유발하죠. 갈색 지방 세포 속에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있는데 백색 지방을 태워 에너지와 열을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만의 주범인 백색 지방과 달리 갈색 지방은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소모해 비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갈색 지방이 줄어듭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체중의 5%에 해당하는 갈색 지방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갈색 지방의 칼로리 소모를 통해서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갈색 지방이 필요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퇴화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2009년 일부 성인에게도 갈색 지방 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비만인 사람은 갈색 지방 세포의 활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 갈색 지방은 일약 비만 탈출의 열쇠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내장 지방을 태워 체중 감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갈색 지방. 그렇다면 이 갈색 지방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서늘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15도 이하의 서늘한 기온에 노출되면 체온을 올리기 위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거든요.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없는 성인이라면 한겨울에도 실내를 너무 덥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낮은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매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흐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를 연소하기 때문입니다. 매운 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속설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자, 근데 이때도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무턱대고 매운 음식을 드셨다간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어서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실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권장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